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제 10월 초순인데 날씨가 여느 때보다 좀 더 쌀쌀한 듯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상대적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왕성한 생육을 하게 되는 시기라서 이렇게 미뤄뒀던 작업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카랑코의 외묵대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했던 개체가 여름을 나고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라난 형태에 따라서 그 줄기도 좀 잘라주고, 그리고 순짓게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그 자른 줄기를 이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수태를 이용한 발근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름을 꿋꿋하게 견뎌준 그런 몇 가지 형태의 개체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단일 처리는 하지 않고 배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올해 유독 카랑코에만 흰가루 곰팡이병이 너무 빈번하게 생겨서 저도 좀 신경이 쓰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흰가루 곰팡이 없애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때는 몇 번 효과를 보시고 나면은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은 제재를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천연 살균제뿐만 아니라 살충제나 아니면 천연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태별로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잎꽂이를 해서 얻어낸 개체이고, 그리고 여러 개체를 이렇게 둥근 형태로 키워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개체들을 모아 심은 형태로 이렇게 키울 경우에는 이것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작게 키우고 있는 거지만은 이 위쪽을 순짓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자란 것들, 이런 것들은 끝에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순집기이기 때문에 순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분기가 돼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둥근 형태로 그렇게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통풍이 좀 잘 되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라내서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밑에 줄기가 이렇게 확연히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크게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보면 이것은 노블 카랑코에인데, 이게 꽤 오래 꽃이 피어 있었는데 줄기가 너무 이렇게 길게 자라서 제가 얼마 전에 강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순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순이 오밀조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순을 좀 솎아내 가지고 영양을 한 곳에 좀 몰아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을 솎아낼 때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수용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여기 이런 핀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끝이 뾰족한 그런 가위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너무 밀집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 겹치는 것들은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여기랑 또 겹치기 때문에 이쪽 안쪽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 솎아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이 작을 때 이런 핀셋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라주게 되면은 줄기에 상처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키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영양을 몰아주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이런 순들이 좀 더 빨리 자라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할 것은 예전 영상에서 외목대 수용으로 만들었던 개체인데, 이것은 카란디바가 되겠습니다. 여름 내내 그냥 자라도록 두었더니 줄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르실 때는 전체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기준점을 잡으셔가지고 그 기준선 위쪽으로는 다 잘라주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자를 위치를 선정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먼저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을 잘랐더니 이게 새로 나온 줄기인데, 새로 나온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마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짧게 하실 거면 이 두 마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잘라주다 보면은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더 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윗부분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카랑코에나 칼란디바 다 마찬가지지만은 본격적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단일 처리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꽃눈이 형성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내내 키워서 자연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만약에 순짓기나 가지치기가 지금 시기보다 더 늦어지게 되면은 그 순이 나와서 자라는 시기가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보다 더 늦어지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면서 낮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꽃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좀 더 일찍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는 10월 말 정도까지는 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영이나 배양보다 난 꽃을 꼭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좀 자라나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경우에는 자르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꽃 보기에는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작업 시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분갈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갈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운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잎이 이렇게 좀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잎이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좀 쭈글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말리신 듯 키우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랑코에든 카란디바든 다육성이기는 하지만은 물을 너무 말리게 되면은 키우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고, 그리고 순도 잘 트질 않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느리게 되고 근근히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시 흙배합을 하실 때 좀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배합을 해서 물을 주실 때 이렇게 흠뻑 주시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관리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은 다육이처럼 자라기는 빨리 자라나게 되는데, 이게 웃자람 형태로 가늘고 길게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물을 많이 주는 것과 자주 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해서 흠뻑 많이 주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특히 과습에 약한 종류들은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이 쭈글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통통하게 키우신다고 생각하고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이것은 조금 잎 부분이 길기 때문에 저는 두 마디에서 짧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 옆에 자른 거랑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서 풍성하게 받아내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윗부분만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카랑코에인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길게 자라질 않았는데, 이것도 윗부분에서 꽃이 피게 되면은 이게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랑코에든 카란디바든 자르는 거는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체를 갖다 이렇게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잘라준 것들은 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다 두어가지고 이게 순이 좀 빨리 마음껏 돋아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잘라낸 순들을 좀 다듬어가지고 수태를 이용해서 그 발근을 유도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는 삽수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잎을 한두 장 남기고, 그리고 삽수 길이를 몇 센티미터를 해야 된다, 이런 제한사항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카랑코에는 특별히 잎수가 이렇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만 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것을 잎만 그냥 옆에를 이렇게 좀 잘라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도 이게 여기 자른 데서도 여기 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더 잘라주셔도 되는데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정도로 잎이 너무 과하지만 않게 이 정도로 남겨놔도 여기 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거 삽목을 해도 여기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 삽목을 하자마자 여기 꽃이 피게 되면은 그 꽃대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꽃이 마지막 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데, 이 카란디바나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니까는 그거는 혹시 삽목 과정에서 꽃이 피더라도 이 카랑코에 종류들은 그대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 잎꽂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냥 자른 형태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따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끝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장점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잘라버린 형태가 되고 이렇게 해도 두 가지 다 뿌리는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순도 훨씬 더 잘 나오고 뿌리도 빨리 발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자른 것보다는 따가지고 생장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카랑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태를 갖다가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태는 그냥 인터넷이나 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불려 놓은 건데요. 이것은 냉수도 괜찮지만은 그 뜨거운 물에 불려 주시게 되면은 좀 더 불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수태가 이게 무균 처리는 되어 있지만은 약간의 그런 소독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궈서 불리셨다면은 당연히 건져내서 식혀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물을 머금을 수 있게 그렇게 수태를 불려 주셔야 되고, 이렇게 불린 수태를 건지셔가지고 손으로 좀 짜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짜실 때 너무 꽉 짜게 되면은 물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지그시 좀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짜주시면은 보셨을 때 한 이 정도, 그래서 물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게 이 정도 수준의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이 용기는 이렇게 뚜껑이 달린 이런 투명 음료컵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은 이런 배양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도시락 형태로 된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의 바닥에 구멍은 이렇게 없어도 되고 이것처럼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배수 구멍의 유무에 따라서 수태를 넣어주는 게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없거나 아니면은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경우는 그냥 수태를 조금 이렇게 엉성하게 그렇게 넣어주셔도 되지만은, 이런 구멍이 많은 것들은 아래는 좀 촘촘하게 수태를 좀 눌러서 담고, 그리고 그 위에는 좀 엉성하게 담아줘야지 하단부부터 수태가 급격하게 말라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그 물주기 때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시면은 이 밑에 배수구멍을 그 굵은 마사토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막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 수태를 좀 엉성하게 이렇게 깔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기에다가 한번 수태를 넣고 삽수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삽수를 꽂으실 때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안쪽으로 끝부분이 조금은 들어가게 수태에,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많은 종류 이런 것들은 아랫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윗부분에다가 좀 엉성하게 다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베고니아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는 한지 얼마가 안 돼서 아직 이렇게 뿌리는 내리지 않았는데, 이런 잎 종류들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수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올려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뭐 비닐을 씌워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측면을 보면은 여기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이런 수태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발근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입구는 반밀폐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음료컵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뚜껑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뚜껑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랩이나 아니면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고, 이게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구멍을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좀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막아주는 것은 증산작용을 억제시켜가지고 그 밀폐 삽목처럼 발근을 더 빨리 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수태가 지나치게 마르게 되면은 발근이 실패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그런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발근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좀 해놓은 건데, 이렇게 수태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태에 그냥 키울 거라서 이대로 키우고 있지만은, 흙에다가 심으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오게 되면은 흙에 빨리 옮겨 심어 주셔야지 이 수태에 뿌리가 지나치게 엉키는 것을 막아서 분리가 쉬워집니다. 카랑코에 같은 다육성 식물이나 아니면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종류들은 이 수태가 뿌리에 붙어져 가지고 함께 흙에 심겨지는 것을 좀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종류들은 수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흙에 심으셔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수태에 지금 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옮겨 붙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 구멍은 이렇게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생육 환경에 따라서 물이 마르게 되면은 수분을 좀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뚜껑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런 분무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수태에다가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잎에다가 주지 마시고 이 벽면 쪽에 향해서 이렇게 수태에다가 골고루 뿌려가지고 수태에 물이 충분히 흡수가 되게 그렇게 해서 물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배양분처럼 이렇게 밑에 구멍이 있었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담가가지고 이게 저명관수 하듯이 이렇게 해서 수태가 어느 정도 물을 머금을 시간을 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빼면은 이렇게 수태에 물이 빠지게 그렇게 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 주는 방법을 별도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수태 같은 경우 수태가 바짝 말랐을 때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그냥 아래로 다 빠져나와 버리고 그 수태에 물이 스며들 시간이 부족하게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른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피트모스 베이스의 흙에 심었을 때 화분이 바짝 말린 경우에 저면관수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주는 경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수태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수태를 완전히 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분 유지는 처음 삽목했을 때 약간 부슬부슬한 정도, 이 정도 수분기를 유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밀폐를 했지만은 통풍은 당연히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밝은 곳에 두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밀폐삽처럼 차광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늘진 음침한 데 두게 되면은 그 곰팡이가 생기게 되니까는 그것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돼가지고 이 수분기가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윗부분을 개봉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수태를 이용한 발근법은 카랑코에 뿐만 아니라 석공류나 베고니아, 바이올렛 그리고 기타 다른 식물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익혀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난 카랑코의 그 형태별로 좀 손질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수태를 이용해서 발근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